안녕하세요. 내가 없는 당신에게 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잠은 안녕하신가요? 사실 잠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잠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 자니까. 그리고 또 한국 문화에서는 잠 많이 자면 안 좋다, 게으르다, 이런 얘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잠은 그냥 밤 되면 자는 거고 몸을 좀 빨리 충전해서 다시 써먹으려고 하는 정도의 생각? 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 잠을 줄여야 된다. 잠을 줄여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금 제가 내가 없는 당신에게에 대한 팟캐스트를 하는데 왜 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없는 당신들의 많은 분들이 아마 잠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잠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없는 당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제가 잠에 대한 과학자는 아니고, 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인 어떤 분께서 우리가 왜 자는지에 대한 책을 내서 미국 전체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 책에 이 잠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했었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잠이 뇌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잠을 자는 동안 몸의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특별히 뇌에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잠을 통해서 그 능력이 더 향상된다고 해요. 원래는 잠을 조금 자야 공부를 더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대요. 그리고 기억력, 암기력 이런 것들도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 유지하고 향상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능력 잠 제대로 안 자면 저하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자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좀 정리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갖나 봐요. 그리고 이 감정이 잘 정리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는 당신들은 사실은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잠을 잘 동안에 감정이 소화되고 정리되고 때로는 이제 꿈을 꾸면서도 소화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몰라요. 주변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거나 감정이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잠이 들면 자다가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감정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인 저희도 하루 동안의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정리해주고 자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잠이 그 정리와 소화를 도와준다는 거죠. 또 우리의 면역 체계에 잠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대사 능력, 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대사 자체가 떨어져서 살이 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메타볼리즘 이런 대사 능력도 잠이 그걸 굉장히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것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면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잘 못 먹거나 혹은 폭식하거나 이런 것도 잠과 굉장히 깊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신가? 어, 이 얘기가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수면 시간이 아주 치명적으로 짧은 나라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보고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몇 시에 시작하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고요. 이제 뭐 TV의 세대는 끝났으니까 TV가 문제가 아니죠. 24시간 동안 재밌는 영상이 계속 나오고요. 어, 한국은 사실은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24시간 하는 카페도 많고 술집도 많고 밥집도 많고 어느 시간에 나가도 그냥 나처럼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한국은 수면 부족을 격려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주변에, 온 나라가, 문화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늦게 잠에 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피곤한 거, 충분히 못 자는 게 주변에 너무 많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잠을 좀 부족하게 자는 게 정상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잠 제대로 못 자는 게 남들도 다 이런 정도지라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20대 초반에 굉장히 심한 불면증을 좀 앓았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잘 못 자면 미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잠을 못 잘 경우에는 음, 몸과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방법을 찾게 돼요. 병원을 가게 되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거나.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자는 게 당연하다. 이 정도 피곤한 거 정상이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사실은 의학계와 과학계에서는 이미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한다. 이 잠량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잠시간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또 애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8시간 딱딱 충분히 멋지게 자는 사람, 한국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은 안 쓰고 모아두면 저금이 됐다가 한 번에 왕창 쓸 수 있지만 잠은 한 번에 왕창 잔다고 저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7, 8시간 자야 되는데 5, 6시간 잔다. 그러면 몇 시간의 수면 부족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축적되는 거죠. 그런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또 시간만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도 문제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와, 잘 잤다. 피곤이 좀 가셨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날들이 며칠인지 한번 세보세요. 아유, 요새 누가 그렇게 잠을 제대로 잘 잡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불면증,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수면 장애였을 터인데 아주 극심한 불면증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때때로 잠 못 드는 날들, 어떤 생각 때문에 밤이 하얗게 지새우는 날들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좀 자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어떤 날은 4시간 잘 때도 있고 어떤 날은 3시간 잘 때도 있고 뭐 어떤 날은 5시간 잘 때도 있고 그런 게 다 인생이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저의 케이스인데 저는 잠을 그렇게 충분히 자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굉장한 불안감도 같이 상승하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또 당연히 아까 이제 과학자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도 떨어졌었을 것이고 감정이 잘 소화되거나 정리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좀 길었었고 또 그러니까 뭐 면역력도 좀 안 좋았었고 몸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약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잠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 때문에 병원을 처음으로 가진 않았었지만 저의 마음의 병과 불안장애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면서 제 잠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자기를 좀 돌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돼요. 뭐 식습관도 돌아보게 되고 잠도 그렇고 뭐 좀 운동이나 햇빛 쬐고 걷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서히 그런 여정을 가던 어느 날 제가 잠을 처음으로 제대로 자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저 아직도 그날 쓴 일기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거였어? 이제까지 못 잔 날들이 너무 사기당한 것 같고 어렵다, 억울하다 이런 말들을 제가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질의 잠을 오랫동안 자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 약간은 피곤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잠을 감사하게도 자게 됐는데 여러 가지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몸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가 없는 당신에게 이 팟캐스트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제일 첫 번째로 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잠은 어떤지 돌아보시라고요. 체크해 보시라고. 혹시 여러분의 잠이 여러분의 불안과 고민과 괴로움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고. 잠이 잘 자는 루틴이 정해지고 생활이 정해지면 사실은 내가 있는 당신을 찾고 찾아가는 환경이 잘 셋업돼 있다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약간 정도 피곤한 게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 있으시다면 생각해보니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침에 나서 막, 잘 잤다, 개운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드신다면 어, 혹시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생각해 보셔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뭐 수면 유도제를 드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무호흡증 이런 것도 병원에 가면 기계를 달고 잘 체크해주는 시대가 왔잖아요.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리실 수 있다. 내 잠의 질이 지금 얼마인지를. 그리고 혹시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7, 8시간 잠을 나에게 선물할 수 있을까? 고민 없는 잠들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마음이 좋아지는 잠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잠의 질을 향상시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양을 정해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8시간 자요 하지만 막상 이러다 보면 언제는 10시에 자고 어떤 때는 1시에 자고 자기 스케줄이 조금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우후죽순으로 잠을 자고도 저는 그 정도 자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몸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는 시간을 정해놔서 그 시간에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이 잠이 좀 부족했으니까 좀 더 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딱 맞춰놓으면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자는 시간이 같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나를 위주로가 아니라 남을 위주로 사는 삶을 많이 사시기 때문에 나의 일어나는 시간이 외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방학이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고 지금은 아이가 개학이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고 지금은 누가 이 일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지금은 좀 바쁜 시즌이 아니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도 되고 또는 이 시간에 일어나야지만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야지만 배우자를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의 생체 리듬을 잘 관찰하신 다음에 일어나기 적정한 시간을 일단 정하셔서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어젯밤에 잠을 깊이 잤든 짧게 잤든 많이 잤든 자지 못했든 간에 그 시간은 반드시 일어나시는 걸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을 역으로 세서 8시간.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엔 잠이 들어야 되는구나. 계산이 나오죠. 그럼 그 시간에 무조건 누워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자는 시간을 몸에게 한 달, 2달 알려주다 보면 그 시간이 정착되게 되거든요. 외부 요인 때문에 내가 자는 시간,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다시 거슬러서 일단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8시간을 세서 그 시간에 자야 된다는 자는 시간까지 정해졌으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누우면 보통 30분 안에 잠이 든다. 그러면 8시간 플러스 30분 전에 누워야겠죠. 나는 10분 만에 잠이 들어. 그럼 10분 전에 누워도 되고요. 1시간 걸리시는 분은 1시간 전에 누우셔야 됩니다. 또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슬립 하이진 이렇게 얘기하는 수면 위생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자기 전에 자기 전 루틴을 정해주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수면 훈련 하시느라고 잠자기 전에 아이들 몸에 있기 위해서 자기 전에 목욕하고 로션 바르고 책 읽고 불 끄고 이렇게 절차들을 좀 아이들이 하게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몸과 마음에 이런 액션들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이제 자야 되는 거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거죠. 어른도 그런 게 필요해요. 아이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기계가 아니라서 자기 1분 전까지 막 일하고 집안일하고 회사 일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지금부터 잔다 시작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 한달지 자기에 맞는 그런 잠자기 전 루틴을 좀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고 내가 없는 당신에게서 내가 있는 당신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잠자기 전 나의 루틴을 생각하실 때 몸을 이완하시는 시간들을 좀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 10분 이렇게 가지시는 걸 권해드려요.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으로 성인으로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산다는 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잔다는 거는 내가 자도 될까? 여기가 과연 안전할까? 몸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게 하루 동안 수고했어. 이제는 자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나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은 분명히 몸을 웅크리고 다니는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을 눕혀서 혹은 일어나서 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거죠. 그거 하실 때 깊은 심호흡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긴장과 불안감이 높을 때 숨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심호흡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짜니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 하면서 몸을 좀 이완시켰다면 그 다음에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죠. 만약에 그런 시간에 오늘 있었던 마음 어려운 일들이 올라온다면 아유 그거 갖다 마음이 어려워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힘들었겠다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렇지만
오늘도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 잘했다. 그리고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족하니까 이제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날 안아주고 잘 자고 내일을 맞이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없는 당신들은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내가 없으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 직전까지 내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혹은 일을 위해서 남은 한 톨의 에너지까지 다 쓰고 나면 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피곤하면 잠 안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너무 가볍거나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잠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나의 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자는 시간에 나를 좀 바라봐 주시고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아참, 제가 아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잠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수천 가지도 더 되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한 건 뭐였냐면 체내에 유액이 모자라면 잠자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수분 부족하면 자기 어렵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요새는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도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직전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낮 동안 충분히 물 마셔주는 거 그것도 수면과 직결된다. 이 말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부모님도 가족도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꺼이 누려야 할 권리 8시간의 잠. 오늘부터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기 전에 잠을 위해서 나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 몸과 마음을 이완해주는 것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봐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요.